안녕하세요. 네모난 항아리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는 근사하고 아주 멋진 곳이었으며 여행의 목적은 비우기였습니다.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면 비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나 내려놓으면 다른 것들이 바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도와 같았으며 호흡과 같았습니다. 내뱉으니 당연한 듯 몸속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미국 작가 테드 창의 단편 소설 모음 엑셀레이션 숨입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시간입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지만 시간을 첫째로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왠지 제가 없어도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극복을 하고 못하고의 주체는 어차피 제 자신이 되어야 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은 바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공간은 땅과 공기와 시간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된 테드 창이라는 작가의 소설 엑셀레이션은 총 9개의 중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낯선 테크놀로지가 넘쳐나는 새로운 세상을 앞둔 우리에게 독보적 상상력과 예언적 통찰로 무장한 소설가가 던지는 질문.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이 책에 그 해답이 있을까요? 해답을 찾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작가의 상상력과 인간애가 가득한 소설 9개 중 메인 테마인 엑셀레이션, 숨입니다. 왜 우리는 숨을 쉴까요? 살기 위해서. 맞는 말입니다. 혹시 이 답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공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공기는 존재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친숙한 행성, 달과 화성에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힘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중력입니다. 달과 화성은 그 크기가 현저히 작아서 대기를 붙잡아 놓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가 있으면 잡을 수 있고 무엇인가가 없으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는 지구라는 행성이 내뿜고 있는 향기입니다. 작가는 엑셀레이션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레이션은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호흡하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작가는 이 호흡의 과정을 생명의 원천, 균등,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 테드 창은 너무 기쁘답니다. 숨을 쉬고 있어서, 글을 쓰고 있어서. 우리는 단 한 번의 멋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기회의 이름은 살아있다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진 단편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술년 1598년 10월 7일 맑음. 아침에 송한년이 군량 4대, 겉곡식 1대,
기름 5대, 꿀 3대를 바쳤다. 난중 일기의 일부입니다. 노량 바다에서 전사하기 40일 전에 쓴 기록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때의 상황을 어찌 보면 무덤덤하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송한년이라는 사람이 소량이지만 군량이 확보를 하였으며 그 성과를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것은 사실적 진실입니다. 송한년은 이순신 장군과 개전 초기부터 종전까지 함께했던 전투원이었으며 식량 조달을 위해 어부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사실적 진실입니다. 적들과 무수히 싸우고 피를 같이 흘렸던 송한년을 애틋해하며 침묵으로 일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사실만을 난중일기 한 켠에 적었다 라고 기록하고 전해졌다면 이것은 감정적 진실입니다. 사실적 진실과 감정적 진실이 만나면, 즉 더해지면 기억이라는 것이 됩니다. 기억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 혹은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기능. 작가는 기억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공평하게 축적해 놓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 선별한 순간들을 조합해 만들어낸 서사이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특정 순간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각자 다르며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세부 사항들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며 그 결과 구축된 이야기들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 낯선 테크놀로지가 넘치는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낯선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거짓 정보, 다른 말로 하면 가짜 뉴스도 포함될 것입니다. 외란 중 이순신 장군은 거짓 정보를 흘리는 자, 가차없이복을 배웠으며 가토 키요마사가 부산에 상륙하니 저지하라는 선조의 지시는 거짓 정보에 현혹된 것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항명하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고초를 겪은 후 백이 종군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지식, 정보들, 그리고 자극적인 뉴스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사실관계를 떠나 나에게 유리한 혹은 관심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 기억해낸다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왜곡됨을 선별하고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아주 솔직담백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사고와 행동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이 뒤따릅니다. 엑슬레이션이라고 적혀있는 방 안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상시하고는 달리 방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잔뜩 겁먹고 들어간 방 안에는 거울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울 안 속 잘생긴 어떤 사람이 어서와 라고 저를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거울 안에 있는 재미있고 친절한 사람과 이 얘기 저 얘기 주절주절 한참을 노닥거렸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미래에서 활용될 지금은 상상만 하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재미있게 생긴 이는 미래에 사용하게 될지도 모를 상상의 기술들을 책을 통해 미리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낯선 테크놀로지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지자 즐겁고 흥분된 마음으로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도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